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사법부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의 눈치를 살살 살피는 사법부의 수장이 그런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습니다. 헌재로 넘어갔죠. 자, 이 두 가지 어제 그 사법부를 뒤흔든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다수 언론은 일단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실토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톡 보시면은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정말 참담하죠. 사법부의 수장이 지금 뭐 탄핵 정치권에서 뭐 탄핵 이야기 하는데 자네 사표를 어떻게 받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자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하잖아. 문재인 정권 뜻대로 못하잖아. 이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해. 녹취록에서 권력 눈치보기 드러났다. 거짓 해명도 들통난 막장 드라마다. 중앙일보는 막장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거짓 해명했죠. 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뭐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녹음 테이프가 드러나 버린 것이죠. 동아일보도 삼권 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법농단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을 하는데, 정권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표를 받아버리면 그것이 차질이 되니까 사표를 안 받았던 거죠. 탄핵한다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내가. 그런 내용들이 녹음 테이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 또 탄핵 발언 부인 하루 만에 녹취 파일 공개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김명수를 거짓말장애로 규정을 하면서 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그것도 정치 탄핵이라는 그런 논조로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 여당에 탄핵당했다는 것이죠. 정권에 의해서 탄핵당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아니고 여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하고 탄핵하자. 이 역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나오는 말들을 몇 가지 핵심적인 이 말들을 제목으로 부제로 뽑았습니다.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 때는 무슨 얘기 듣겠나? 이렇게 임성근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 하루 만에 송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상계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선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였는데, 이 임 부장판사는 이미 작년 2월에 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 이 부분을 조선일보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거짓말, 그리고 권력 눈치 보기 발언, 이것과 현직 판사 첫 탄핵, 이 중에서 진보 성향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판사 탄핵을 톱으로 올렸습니다. 판사 탄핵을 톱으로 올리고, 또 한겨레 신문은 위헌 판사, 이런 네이밍까지 붙였습니다. 임성근 위헌 판사. 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 위반론 소지가 있다. 그런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겨레는 위헌 판사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일면 톱을 올리고, 그 대법원장 그 부적절한 말, 그것은 아래로 내렸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말 했다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거짓말만 강조하고, 권력 눈치 보는 대하 부분은 아예 제목 부제에도 없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시면 위에는 위헌 판사 탄핵안 헌정사 첫 통과, 아래는 사법농단 탄핵 본죄를 흘려버렸다. 김명수 거짓말이 이 사법농단 하는 위에 그 탄핵한 이것이 더 의미가 큰데,
김명수가 좀 본질을 흐렸다. 그러니까 거짓말 부분만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 대화 내용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탄핵안 179명 찬성해서 가결됐다. 그리고 김명수 거짓말은 임성근 쪽 녹취 파일 공개로 김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드러났다. 녹취 파일 공개, 여기에 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판사 탄핵안 가결, 아래는 고개 숙인 대법원장 거짓 해명사가. 자, 대법원장 지금 김명수 두 가지죠. 거짓 해명도 있지만 그 대화 내용이 어제 공개된 녹음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살살 보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일단 안 씁니다. 기사 안에서 조금 들어갔지만은 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 등 민주당 주도해서 헌정사상 첫 사례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개 숙인 대법원장 여기는 임성근과 사표 관련 대화 놓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한 것 송구하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본인들이 정말 언론 기자들이 몰라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터지면은 진보 좌파 진영에서 곧잘 써먹는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타기죠, 물타기. 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일부러 애써 그렇게 하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그런 수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 내용도 일부러 그 내용은 외면을 하고 녹음하고 공개한 것, 어떻게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앞에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공개를 하느냐. 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3면 하단입니다. 위에는 사법농단 재판 임성근 부적절한 사표를 내서 피하려고 했다 이거죠. 사법농단 해놓고. 그런데 김명수 정치바든으로 좀 꼬여버렸다. 정치바든 정도가 아니죠. 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한 그 발언인데 그것 때문에 이 임성근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탄핵 대상이라고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꼬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 판사가 대법원장 면담 녹음, 이것은 참담한 현실이다. 자, 면담한 녹음하고 공개한 것이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전형적인 이 물타기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한 면담을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한 것 자체가 입길에 올랐다. 그러면서 한 부장판사 코멘트를 다는데, 임 부장판사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인데 면담을 녹취하고 공개한 건 비난받을 행위다. 경향신문 아래 논평을 보시면 그 만평입니다. 만평.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마당, 김용민의 그림마당이라는 만평 내용인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있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셨죠? 나만 문제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김명수 대화 녹음한 거 이것을 꺼내면서 본인이 같이 물타기,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막 그런 껴안고 같이 망하자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 사법농단 탄핵소추 임성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합니다.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시면은 임성근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것을 또 공개를 하고 녹음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위에는 충격에 휩싸인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사법독립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래 보시면 임성근이 녹음한 이유, 대법원장이 자꾸 나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가서 거짓 해명을 막 했죠. 거짓말장이로 몰아갔고 계속 사표를 낸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었지만 대법원의 거짓 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대법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주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막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자, 이런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정권의 하수인임을 실토한 그 내용을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성근 탄핵은 판사 길들이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여러 차례 해드렸죠. 최근에 그 정권 주변 인물들 막 실형을 선고받고 또 윤석열 직무 정지시켰는데 법원에서 판결해서 2번이나 복귀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또 정권 주변에 여러 가지 재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사들을 급주기 위해서 지금 탄핵을 갑자기 좀 밀어붙였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법부가 엄벌한 피고인 중에서 정경심 씨가 있죠. 조국 부인 정경심 법정 구속이 됐는데 법정 구속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은 그 안에 딸 조민 씨의 가짜 스펙 7개나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그래서 그 진학 자체가 무효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주춤주춤 부산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조민 씨는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거쳐서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그 인턴에 응모를 했죠. 그리고 의료원장은 문재인의 핵심 척건이 의료원장. 거기 일부러 그쪽에다 그 응모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는지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또 공기관 산하, 그때는 보건복지부 산하병원, 이번에는 공기관 한전산하병원에 한전의료재단 산하병원에 인턴을 응모를 또 해서 이번엔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한전산하병원일 뿐 아니라 그 병원의 한 부서장이 친문 핵심이죠. 정청래 의원의 부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병원만 찾아다니면서 응모를 한 것인지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13면 보시면은 조민 결국 인턴 합격했다.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죠. 조민이 인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부인 부서장 있는 병원. 우연일까요, 이것이? 한전의료재단 산하 한일병원. 그런데 합격자 명단은 공개를 안 한다. 작년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공개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이 인터넷 응모했는데 합격자가 3명이다. 그래서 합격한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이 됐다. 7개 허위 스펙을 가졌다. 이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7개의 허위 스펙을 가졌는데 하기는 물론 자격증조차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그런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과정에 불합격한 조민 씨의 상처를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맡게 됐다. 떠안게 됐다는 이야기죠. 공기관 산하병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을 겁니다. 민간 병원이면 이럴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경남 진주에 또 진주 한일병원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다운돼 버렸는데 비판 그런 여론이겠죠. 근데 이 병원은 서울 도봉구의 한일병원입니다. 한국전력의료재단 산하병원입니다. 자, 임성근 판사 탄핵을 정권이 밀어붙인 계기 중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판결을 2번이나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죠. 특히 월성 원전 수사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 그 경제성 조작 의혹. 그래서 그 수사 결과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부하 가장에게 너 죽을래 했던 장관이 있죠. 배궁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검찰 배궁규 구속영장 청구.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다음에 수순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최희복 또 그 위에 있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야 되겠죠. 소환 조사 10일 만에 수사할 것이 청와대로 향했다. 검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자료 폐기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그때 다 구속됐죠.
근데 그 윗선이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때 그 공무원 3명 공소장에 보면은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 이것을 뭐 청와대가 지시를 해서 보고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월성 원전 이렇게 언제 연구 폐기되느냐 이 말도 그 부랴부랴 청와대가 빨리 보고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폐기한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가장에게 너 죽을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일입니다.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파악 문건 이것도 있습니다. 그 문건 안에 사찰 문건이죠. 민간인 사찰.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문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폐기했다가 다시 복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는 김정은 USB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 문건 등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이전만 못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일단 어쨌든 퇴임을 시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뭐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김을 빼버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좀 윤석열의 수사 의지가 달라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환 조사 열흘 만에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소환 조사했을 때 바로 영장 청구할 거라는 보도들이 막 나왔는데 열흘 동안 묵혔습니다. 자, 그 때문인지 윤석열의 대권 주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년 초 1월 1일자 신문조사에서 거의 30%까지 가면서 1위를 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9%로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인터넷 신문 마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진 윤석열 이대로 밀려나나? 한 자릿수 점점 소멸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망론 소멸되는 것 아닌가? 소멸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 압도적인 27% 얻었고 이낙연 그거보다 낮은 14% 얻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떨어져서 9%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하반기만 해도 뭐 3강 구도 이렇게 했는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조사 결과는 작년 11월 3주차부터 최근 3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 중 최저치다.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그리고 윤석열은 떨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전에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 윤석열이 공동 선두를 기록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뭐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이야. 김 빼기 한 것. 그 다음에 추미애와 갈등이 한창일 때 지지율 올라갔는데 추미애가 퇴장하고 나서 좀 힘이 식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되고 그 수사를 윤석열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강성 보수들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4월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 이 결과가 범야권의 보수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만약에 보수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윤석열에 대한 이 어떤 필요성은 더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승리를 하면 기세가 막 오르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로 막 차기 대권 주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뭐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홍준표 등 뭐 다시 부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수가 패배를 하면은 이거 해체 모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패배하면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됩니다. 해체 모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존재감이 다시 드러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작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과거에 보수정권 수사를 했듯이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수사 때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강하게 해야지 대권주자 윤석열이 다시 살아나고 대망론이 다시 불씨가 남겠죠. 조간 딱 풀렸습니다.